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자, 제 두 번째 사례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작년 8월 사고였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냐? 연세가 75세세요. 네,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입증 가능한 소득은 없죠. 제가 항상 말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65세까지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만약에 일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만약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1억, 거기에 장례비 500, 1억 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 소송에서 위자료는 계속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승돼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쉽게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 1억에서 만약에 2억으로 상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보험금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합의금도 많이 나갈 거고, 위자료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사망했을 때 위자료도 올라가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 위자료에서 장애 비율대로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합의금이 그대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합의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피해자들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저는 이 사망했을 때 위자료 1억, 이거는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67세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내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돼요. 네, 건물도 한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횡단보도 멀쩡하게 건너고 있는데 신호위반하는 차량한테 치여서 사망을 한 거예요. 자,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1억 500입니다.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 왜 쉽게 법원에서도 이거를 상승을 못 시키냐? 위자료가 상승이 되면요, 손해액이 올라가고, 손해액이 올라가면 보험금이 올라가고, 보험금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보험료가 올라가죠. 네. 우리나라 모든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금이 2배가 나간다면 지금 보험료보다 2배는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쉽게 이거를 위자료를 상승 못 시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비용이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자, 75세시잖아요. 그러면은 소득 상실 부분은 계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입원을 하셔도 휴업 손해도 없어요. 장애 부분 아무리 계산해봐야 법원 소득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일실 수입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법원 기준으로 따지면 1억이 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간병비, 이분이 900만 원 지출했다고 했거든요. 입원해 있으면서 900만 원, 그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자료 플러스 간병비, 그리고 아까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그 정도가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다쳤던 부위가 어디냐면요, 우측 무릎 쪽에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척추에, 요추에 압박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등 쪽, 중족골골절이라고 하거든요. 발등 쪽에 골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목, 발목 골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관절 쪽, 골반 쪽도 골절이 있었고, 쇄골 원위부 골절, 이쪽 어깨 쪽, 쇄골의 바깥쪽 골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산정을 해보면요, 무릎 10%,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된 거 27%, 발목 골절 14%, 그리고 고관절 골절 12%, 어깨 18% 내지 9%. 자, 이거를 전부 다 하면 37%, 51%, 한 7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병합하면 대략 한 60%가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던 게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근데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 최대로 산출한 게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의금은 깎이게 돼 있다. 합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변호사 선임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너무 재청하니까 가족들이 변호사가 너무 재촉한답니다. 이렇게 빨리 합의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걱정된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분 아까 병합장애로 계산하면 전부 다 장애를 남는다라고 계산했을 때 영구적 장애다라고 하면 60%가 나와요. 60%면은 아까 위자료 1억 기준이면 딱 6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으면요. 금액은 6천만 원이 거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받아봐야 6천만 원에서 향후 치료비 한 1천만 원 정도 더해서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75세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한 시장에는 다 들어가요. 한 시장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으면 조금 더 치료하겠습니다. 조금 더 치료하고 완전히 걸을 수 있을 때 정도, 그러니까 간병인 비용이 아예 지출 안 될 때, 걸을 수 있을 때 정도에 그냥 이 금액에 합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합의 안 해도 나중에 치료를 좀 더 받고 합의해도 벌써 이미 보험사는 6천만 원을 제시한 상태였다. 근데 한 두세 달 더 치료받았어요. 아니면 한 5개월 더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6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4천만 원 드립니다. 라고 절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피해자 측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아니, 말이 되냐? 치료 좀 더 받았다고 합의금 깎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네,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네, 치료를 좀 더 받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르신이 걸을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뭐, 씻거나, 화장실 가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 따질 필요가 크게 없어요. 연세가 75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하고 아마 이변 사항도 없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부위의 이 장애 60% 정도 그거는 보험사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무리 변호사가 합의하라고 해도 뭐 합의 안 하면 돼요. 아니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는데 그래서 꼭 그렇게 합의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저한테도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계속 치료받으면 보험사가 이 치료비 때문에 나중에 합의금 깎인다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엔 장애 인정 안 한다라고 한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답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보험사가 한 번 제시한 금액 절대 안 깎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이 금액으로 나중에 합의를 하셔도 금액 작게 산출된 거 아닙니다.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 말한 것처럼 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례 부분 중요한 거 네, 합의 서두르지 마라. 안 서둘러도 이 금액 받는다. 그리고 선임한 건 잘하셨어요. 네, 선임 안 하면은 이렇게 금액 아마 산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일을 다 장에 잡아야지 이 금액이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선임한 변호사 더 믿고 네, 대신 치료 좀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사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